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 집에서 간편하게 최신 정보 확인하자. 무료 경매 사이트 대 유료 경매 사이트. 무료 경매 사이트. 경매 덜차에서도 보셨다시피 경매가 결정이 되면 대한민국 법원 경매 정보 사이트에서 물건 확인이 가능합니다. 정부기관이 운영하는 공실력 있는 사이트로 우리나라의 모든 경매 공고는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누구나 무료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사건 번호가 보입니다. 2023 타경 00000라고 적혀 있습니다. 사건 번호는 해당 연도 사건 부호 및 접수 번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옆에는 물건 번호가 보입니다. 물건 번호는 한 개의 사건 번호를 가지고 있지만 물건이 여러 개인 경우 부여되는 일련 번호입니다. 입찰표를 작성할 때 반드시 물건 번호를 기재해야 합니다. 물건 번호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입찰이 무효가 됩니다. 물건 기본 정보에서는 아파트, 다세대, 상가 등의 물건 종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액과 금번 입찰에서 쓸 수 있는 가장 낮은 가격인 최저 매각 가격도 나와 있습니다. 유찰이 될 때마다 최저 매각 가격은 낮아집니다. 매각 기일에는 언제, 어디에서 입찰이 진행되는지 나와 있고요. 건물의 주소와 사진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경매에서 가장 중요한 서류라고 할 수 있는 매각물건명세서와 현황조사서, 감정평가서 서류를 클릭해서 자세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매각물건명세서, 경매에 나온 물건의 정보가 정리되어 있는 문서입니다. 해당 물건에 어떤 권리들이 설정되어 있는지, 임차인은 누구인지, 보증금은 얼마인지 등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권리 분석을 할 때 가장 많이 보게 되는 문서입니다. 현황조사서, 집행관이 경매 개시 결정이 떨어진 후 경매 물건지에 가서 현재 상황, 점유자, 임차 현황 등을 조사하여 적은 내용입니다. 만약 문이 닫혀 있었고 사람을 만나지 못한 경우 폐문부제로 적혀 있습니다. 감정평가서, 해당 물건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적어둔 문서입니다. 그 외 등기부등본 내용과 기일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음엔 용어도 낯설고 화면도 생소하지만 계속 반복해서 보다 보면 중요 내용이 눈에 들어오고 물건 검색하는 속도도 빨라지니 결국 반복 열람이 답입니다. 유료 경매 사이트. 대법원 경매 정보 사이트에서 무료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경매를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유료 경매 사이트를 이용합니다. 태인, 지지옥션, 탱크옥션, 옥션 199 옥션, 스피드옥션 등 여러 유료 경매 사이트가 있고 연 이용료는 몇십만 원에서 100만 원이 넘는 금액까지 다양합니다. 이렇게 적지 않은 돈을 내고 유료 경매 사이트를 이용하는 이유는 경매 물건을 검색하고 자료를 얻기 편리하기 때문입니다. 인터페이스가 법원 경매 정보 사이트에 비해 보기 좋게 되어 있고 사건별로 등기부등본 등의 여러 자료들도 즉시 확인이 가능해서 편리합니다. 법원 경매 정보 사이트의 경우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서류인 등기부등본을 인터넷 등기소에 가서 건별로 비용을 내고 발급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유료 경매 사이트에서는 바로 확인할 수 있고 여러 권리관계, 현황, 코멘트까지 더해서 물건을 분석하는 시간을 절약해 줍니다. 예상의당표까지 나와 있어서 내가 한 권리 분석이 맞는지 확인할 수 있고 과거 낙찰률, 부근 낙찰 사건 등 입찰가를 산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여러 자료들도 제공합니다. 특히 주의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 입찰자에게 강조해서 표시해주고 네이버 부동산이나 카카오 맵 같은 유용한 사이트도 바로 연동되어 있어서 경매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용료가 싸지는 않지만 경매를 통한 기대 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경매를 하기로 마음먹었다면 유료 경매 사이트를 추천합니다. 유료 경매 사이트 모습. 한눈에 보기 편하게 정보가 정리되어 있고 옆으로 여러 자료와 링크들이 연동되어 있어서 시간이 절약된다. 경매를 통해 이루고 싶은 목표가 무엇인가요? 내 집 마련? 부수입 창출 목표가 무엇이든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물건 검색입니다. 내게 맞는 물건을 판단하는 기준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내게 맞는 물건은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 입찰을 결정할 때 중요한 요소들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건 검색의 다양한 기준. 하루에도 몇백 건의 물건이 경매 시장에 나옵니다. 그 중에서 내 목표를 이루어줄 물건을 빠르게 알아보고 권리 분석을 해야 조금이라도 여유롭게 입찰 준비가 가능할 것입니다. 경매 물건은 법원 경매 사이트와 유료 경매 사이트에서 검색할 수 있는데요. 법원 경매 사이트는 무료라는 장점이 있지만 물건 검색 조건이 한정적이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물건 검색은 유료 경매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이 훨씬 편리하므로 법원 경매 사이트와 유료 경매 사이트를 병행하여 이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내 집 마련인지 수익형 부동산인지 그렇다면 주택인지 상가인지를 먼저 결정해야 합니다. 내 집 마련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아파트 위주로 매달 들어오는 월세로 부수입을 창출하고자 한다면 아파트는 물론이고 다세대 주택, 오피스텔, 원룸 상가까지로 범위를 넓힐 수 있겠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물건의 종류와 지역, 내가 원하는 평수 등 조건을 바꿔가며 여러 방법들로 물건을 찾아보세요. 점차 경매의 경험과 실력이 늘어난다면 조금 더 세분화시켜 검색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기준은 금액일 것입니다. 물건의 종류별로 대출 가능액이 달라지기 때문 일반적으로 주택이 대출 한도가 적고 상가 같은 상업시설의 대출 한도가 더 많습니다. 이를 고려해서 내가 투자 가능한 금액과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더해 입찰 가능한 금액대를 선택 검색합니다. 선순위 임차인, 선순 이전 세권, 지분 경매, 법정지 상권, 유치권 등의 조건으로 검색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얽혀있는 물건들은 확실히 경쟁률이 적습니다. 이런 물건들을 특수물건이라고 하는데 특수물건 공부를 통해 더 큰 수익에도 도전할 수 있지만 처음 입문한 사람이라면 천천히 자신의 속도대로 안전하게 나아가길 추천합니다. 결국 경매의 기본은 검색입니다. 내게 맞는 물건들을 잘 추릴 수 있는 능력이 시간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경매에 임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시간을 들여 반복적으로 검색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내가 끌리는 물건들이 무엇인지 점차 추려질 것입니다. 낙찰받는 것을 상상해보는 것만으로 너무 가슴이 뛰는 그런 물건들 말입니다. 이렇게 원하는 물건을 추리고 자료를 보며 권리 분석하는 것만으로도 시간이 꽤 많이 소요됩니다. 권리 분석을 해보니 내가 도전할 수 있는 물건이라는 확신이 든다면 이제 손품을 팔 차례입니다. 물건 검색의 시작은 온라인에서부터 부동산업계에도 빅데이터가 눈부시게 활약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접하기조차 어려웠던 정보들을 이제는 너무 쉽게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젠 손품만으로도 엄청난 정보력을 갖출 수 있게 되어서 그만큼 경매의 임장 단계가 많이 수월해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온라인에서 정보를 얻는 과정을 살펴볼까요? 먼저 유료 경매 사이트에 나와 있는 정보부터 최대한 꼼꼼하게 살펴봅니다. 물건 내용과 사진, 매각 물건 명세서와 등기부등본, 현황조사서, 감정평가서, 건축물 대장, 물건 송달 내역란이 주로 클릭하게 되는 카테고리입니다. 입찰가를 고민할 때에는 이전의 낙찰가도 클릭해서 참고합니다. 이렇듯 이 사이트 안에서만 엄청난 자료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필요한 기본적인 내용을 얻은 다음 유료 경매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자료를 통해 추가 정보들을 얻습니다. 입지의 디테일을 분석하라. 부동산에서 입지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습니다. 유료 경매 사이트에는 지도가 탑재되어 있으니 이를 통해 입지와 주변 환경을 살펴봅니다. 우측의 자 모양을 클릭하면 거리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85쪽의 물건은 역에서 도보 3분 거리의 역세권이고 근처의 초등학교와 공원, 그리고 대단지 아파트가 눈에 띕니다. 아이를 키우기에 좋은 주거지역의 모습입니다. 아이가 있는 가정은 아이를 키우기 좋은 지역인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학교와 가까운지, 학군과 학원다 등은 어떠한지를 살펴봅니다. 입찰하는 사람의 취향, 임차인의 특징, 지역의 특징에 따라 입지 분석은 굉장히 디테일해집니다. 실제로 임장을 왔는데 너무 높은 경사로 때문에 입찰하지 않은 적도 있고 인도가 없어 아이를 키우기 위험하다고 느껴 입찰을 포기한 적도 있습니다. 당시 아이가 어려 유모차를 끌고 다녔었는데 이런 제 경험이 입지를 판단하는 데 반영된 것입니다. 직장인들은 역세권, 교통이 좋은 곳에 대한 선호도가 높습니다. 하지만 여기 가깝다고 무조건 좋다고 판단하기보다 중심 업무지구와 연결되는지를 살펴보면 좋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을 예를 들자면 상업시설이 모여있는 종로, 여의도, 구로, 강남 등지와 얼마나 빠르고 편리하게 연결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카카오맵 로드뷰를 통해 현장 모습을 생생하게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역에서 가는 길, 버스 정류장, 마트, 초등학교까지 걸어가면서 아이가 마주칠 주변 환경과 횡단보도 등을 실제 현장에 있는 듯 살펴볼 수 있지요. 카카오맵 로드뷰는 왼쪽 상단에서 촬영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데 과거 내역도 제공하기 때문에 변화된 모습도 볼 수 있고 이를 통해 유치권의 발생 시점을 증명하는 증거자료로 쓰기도 하는 등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시세는 실거래가에서 나온다. 최대한 온라인으로 검색을 해서 자료를 수집해보고 온라인으로 확인이 불가한 임차인의 거주 여부, 건물 노후 상태, 사용 편의 등의 사항은 따로 체크해두고 추후 현장 임장 시 확인해 보기로 합니다.
입지가 괜찮다고 판단이 된다면 시세를 확인해 봅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 득셀 go 그래서 해당 물건의 과거 실제 거래가를 확인합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의 대림아파트를 예시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시의 물건을 검색하여 과거 실제 거래가를 확인해 보니 2022년 8월에 11층이 8억 7천만 원에 거래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준연도를 바꿔가며 과거의 거래가도 확인해 봅니다. 네이버 부동산과 다음 부동산 검색을 통해 실제 나와 있는 매매호가와 전세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호가가 실제 거래되는 정확한 시세는 아닐 수 있으니 여러 물건과 상황, 현장 임장을 통해 정확한 시세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손품은 대략의 실제 시세와 추이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손바닥 위에서 확인하는 생생 후기. 이 외에도 스마트폰에서 터치 하나만으로도 부동산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전문 어플리케이션들을 활용하는 것인데요. 호갱노노, 아실, 부동산지인 밸류맵 등의 어플리케이션들을 활용해서 추가적인 정보를 얻습니다. 다양한 어플리케이션들은 각기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주 이용해 보면서 익혀보길 바랍니다. 실제 시세 변동이나 구조 등이 훨씬 보기 쉽게 되어 있기도 하고 주변 호재, 규제, 관련 정책까지 제공해서 매우 유용하고 정보를 얻기에 너무 편리합니다. 참고로 호갱노노의 경우 커뮤니티도 활성화되어 있어서 현재 사는 사람들의 실제 이야기를 듣기도 좋습니다. 예시로 든 물건을 검색해보니 구축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이 여유롭다는 장점을 알 수 있었네요. 부동산 전문 어플리케이션이나 투자 정보 사이트가 아니더라도 포털 사이트 검색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정보들도 있습니다. 해당 아파트명을 검색하면 인테리어 회사에서 올린 내부 작업 블로그 포스팅을 볼 수도 있는데요. 경매의 경우 실제 물건의 내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은데 이런들 덕분에 내부 구조, 연식 상태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지역 입주민 카페, 맘 카페 커뮤니티도 잘 살펴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가감없는 실제 거주 경험, 지역에 대한 솔직한 의견들을 찾아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손품만으로도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정말 많아졌습니다. 웬만한 정보가 다 담겨 있기 때문에 실제 현장 임장을 갈 필요를 못 느낄 수도 있습니다. 실제 온라인 정보가 점점 막강해지면서 현장 임장을 줄이거나 생략하는 경우도 많이 생겨나고 있지만 그래도 저는 여전히 현장 임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현장을 반드시 나가서 확인해야만 하는 물건도 있고 현장에서만 얻을 수 있는 정보들이 있답니다. 손품과 발품 현장 임장을 꼭 병행하길 추천합니다. 수익률을 높이고 리스크를 방어하는 현장 임장. 임장은 현장에 직접 가서 물건을 살펴보는 것을 말합니다. 온라인에서 미처 확인이 불가한 내용이나 점유자의 상황, 권리관계의 사실 여부 등 임장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내용들도 많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온라인상에 가격 정보가 많이 나와 있지만 실제 거래가와 호가 사이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현재의 정확한 시세를 파악하기 위해서도 임장은 매우 중요합니다. 임장을 갈 땐 편안한 운동화와 편안한 복장이 필수입니다. 겨울에는 야외에서 많이 걸을 것을 대비해서 따뜻하게 입어야 하고요. 물도 잘 챙겨야 합니다. 이왕이면 대중교통을 직접 이용해보며 실제 거리를 체감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물건지까지 가는 길의 주변 환경도 잘 살펴보고 밤이 되었을 때 안전한 느낌인지도 체크해보는 것입니다. 물건지에 도착하면 건물의 노후도 관리 상태를 살펴봅니다. 해당 물건의 세시 상태로 인테리어 여부, 대략의 상태를 예상할 수도 있어요. 그럼 아파트와 빌라, 그리고 현장 확인으로 나눠서 임장 포인트를 설명하겠습니다. 세시를 보면 리모델링 비용이 보인다. 아파트의 경우 동일 구조의 다른 세대도 있고 과거 매매 거래 내역도 있기 때문에 임장을 통한 정확한 시세 파악이 비교적 수월합니다. 아파트를 들어가면서 주변 환경 등의 외부 조건을 살펴보고 아파트 내부 상태까지 상세하게 살펴봅니다. 연식이 오래된 아파트의 경우 인테리어를 했는지 안 했는지 창틀만 보더라도 알 수 있습니다. 오래된 검정 세시문들 사이로 새하얀 신식 세시가 보인다면 그 집은 내부 인테리어를 진행했을 가능성이 높지요. 내부 인테리어를 하지 않고 세시만 했다고 하더라도 인테리어 총 비용에서 세시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기 때문에 추후 리모델링 시 비용을 많이 아낄 수 있습니다. 엘리베이터와 복도 등을 살펴보면서 아파트의 노후 정도와 관리 상태도 체크합니다. 그리고 관리사무소에 방문해 봅니다. 관리사무소는 이 아파트에 대해 가장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는 곳입니다. 몇 동 몇 호가 경매로 나와서 와봤다고 말씀드리고 관리인분께 여러 가지를 묻습니다. 체납관리비가 있는지, 있다면 정확히 얼마인지도 확인합니다. 관리비는 공용관리비 공동비용과 전용관리비 수도, 전기,
가스 등록되어 있는데 낙찰자는 미납된 관리비 중 최근 3년치 공용관리비만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전용관리비 부분은 낙찰 후 각 담당 기관의 소유권의 변동사항을 제출하면 해당 호수에 남아있는 요금은 소멸됩니다. 이전 점유자 쪽으로 넘어가는 것이죠. 수도 121 한국수자원공사, 전기 123 한국전력공사, 가스각 지역도시가스 고객센터 각 전화번호입니다. 관리사무소 입장에서는 낙찰자가 새로운 집주인이 될 수도 있고 밀린 관리비를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문의에 대해 잘 답변해주는 편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계속 반복된 질문을 한다면 관리사무소 입장에서 번거롭다는 생각이 들 수 있겠지요? 답변의 친절함도 달라질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임장은 빨리 가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가서 먼저 묻고 정보를 얻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 아파트의 편의사항도 질문합니다. 선생님, 여기 주차는 여유 있나요? 주차하기는 편한가요? 따로 주차비가 있는지요? 쓰레기 배출요일은 어떻게 되나요? 여기 살 때 또 알아야 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등등 생활할 때 매우 중요한 내용들을 질문하면서 확인해 봅니다. 해당 호수에 관한 내용도 물어봅니다. 명도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 동호 살고 계신 분은 어떤 분이세요? 그 집은 문제 없나요? 누수 등 내부 인테리어는 한지 오래됐나요? 수리 여부, 이렇게 여러 가지를 물어보면 관리사무소에서 의외로 많은 정보를 알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경매에 물건이 올라오고 좀 늦게 임장을 갔거나 유찰이 된 후 임장을 간 것이라면 자신처럼 이렇게 경매로 와서 문의한 다른 사람이 있었는지도 물어봅니다. 경쟁자 수를 예상해보는 것이지요. 어떤 것을 물어봐야 한다는 정답은 없지만 그동안 제가 아파트를 임장할 때 관리사무소에 물어보고 입찰에 도움을 받았던 내용들입니다. 많은 정보를 얻어야 하는 입장인 만큼 애초에 방문할 때 피로회복제나 비타민 음료수 또는 작은 선물을 사들고 가는 것도 방법이고 예의를 갖춰 질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파트 내부의 대략적인 조사를 마쳤으면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가서 정확한 시세를 파악합니다. 코로나 이후 많은 부동산에서 미리 예약을 해야 집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중개사무소를 방문할 때는 경매 물건과 비슷한 평수나 구조인 매물을 선택해서 보러 갑니다. 대단지 아파트의 경우에는 매물이 많아 경매 물건과 같은 구조나 비슷한 층, 비슷한 평수의 물건을 볼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중개사무소를 통하면 짧은 시간 안에 해당 지역의 핵심 정보들을 빠르게 안내받을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부동산을 두세 군데 들러 부동산 사장님의 브리핑을 추가하면 모호했던 시세가 훨씬 정확해질 것입니다. 경매 물건 때문에 왔다고 솔직하게 말하고 문의를 할 수도 있고 일반 매매에 관심이 있어 방문한 것처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을 융통성을 발휘해서 시도해 보세요. 경매에 나온 물건과 동일한 구조나 비슷한 층이 매물에 없을 경우 다른 물건을 보면서 이 아파트의 동별, 층별, 향별의 가격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알아볼 수도 있습니다. 주변 다른 아파트와의 경쟁력도 파악해 봅니다. 이 지역에서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아파트는 무엇이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말이죠. 경매는 시세를 정확히 파악하고 싸게 사는 것이 목표입니다. 만약 미래 시세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면 현 시세로 낙찰을 받아도 싸게 잘 받은 것이고 감정가 대비 몇 % 싸게 낙찰받았는지보다 현재 시세 미래 시세는 예측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그에 비해 싸게 낙찰받는 것이 더 중요함을 기억하세요. 임장 후 입찰 여부와 대략적인 입찰가가 정해졌다면 성공한 임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빌라의 적정 가격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빌라는 아파트에 비해 임장 난이도가 있습니다. 단독인 경우가 많고 거래량이 적어 정확한 시세를 파악하는 것이 더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파트에 비해 감정가 대비 훨씬 더 낮게 낙찰을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익률이 잘 나오는 편입니다. 임장 시 주변 환경을 꼼꼼히 살펴보고 임차인에게 세를 줄 집이라면 임차인의 입장에서 살펴봐야 합니다. 주차는 편리한지, 주변 편의시설은 얼마나 있는지, 안전성도 체크합니다. 빌라의 관리 상태는 물건마다 격차가 큽니다. 오래된 빌라일 경우 건물 외관의 결로, 크랙, 누수 여부를 잘 파악해야 합니다. 내부 인테리어는 비용이 적게 드는 편이지만 결로나 누수 등의 문제는 비용이 많이 들거나 완벽하게 수리하기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리스크를 꼼꼼히 임장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빌라 임장의 포인트는 세입자가 잘 들어오는지, 그리고 매도가 빨리 가능한지입니다. 빌라의 경우 아파트에 비해 환금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가격이 확실히 싸거나 임차인이 선호하는 곳이라 임대 수익률이 확실하거나 하는 장점이 있어야 합니다. 시세에 비해 많이 싸게 낙찰을 받았다면
싸게 매물로 내놓을 수 있기 때문에 빌라의 환금성을 일정 부분 보완할 수 있습니다. 빌라 임장 시 중개사무소 방문은 아파트보다 더 중요합니다. 아파트의 가격은 온라인상에서 쉽게 비교할 수 있지만 빌라는 실거래가도 적을 뿐더러 그 가격마저도 신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빌라의 경우 해당 지역의 다른 빌라들과 입지, 준공 연도, 구조, 생활편의 등을 비교해보면서 경매로 나온 해당 물건의 적정 가격을 판단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 경우 경매로 나온 빌라의 전세가나 월세가를 확인하기 위해 비슷한 가격대의 빌라들을 임차인인 척하고 보러 갑니다. 경매 물건 때문에 온 것을 전혀 알리지 않는 것이지요. 부동산 사장님이 추천하는 매물을 보며 추천하는 이유를 듣고 전세가 또는 월세가 대비 물건별로 장단점을 파악해 봅니다. 경매에 나와 있는 해당 물건과 다른 빌라들을 자체적으로 비교해 보며 내가 임차인이라면 이 중 어떤 집을 어떤 이유로 선택할지 고민해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당 지역의 몇 블록에 퍼져 있는 여러 빌라 물건들을 보다 보면 해당 경매 빌라의 정확한 가격, 포지션과 장단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쉽습니다. 빌라나 원룸, 오피스텔의 경우 세를 내거나 추후 매도를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임차인의 입장에서 가격과 장단점을 정확히 판단하는 것이 임장의 핵심 사항입니다. 임장을 가서 알게 된 정보는 사진과 글로 잘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임차인이 실제 살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해당 물건지의 우편함에서 우편물을 통해 점유자의 이름을 확인합니다. 서류상 나와 있는 점유자가 실제로 살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지요. 때때로 권리상 임차인과 그의 의사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이때 현장에서 직접 임차인을 만나 확인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상임차인이라 예상이 되는 상황이어서 이에 대안 확인이 필요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경매 사이트에서 임대차 현황을 조사하고 이에 대한 내용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를 통해 정보를 얻으면 되지만 때에 따라 직접 지역주민센터에 가서 전입세대 열람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신분증과 경매 자료를 출력해 가면 전입세대 열람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세대원 가족 전부 포함으로 선택해서 열람을 해보세요. 서류에서 세대주, 전입일자, 최초 전입자 세대주와 세대원 중 빠른 날짜를 확인합니다. 이 내용으로 정확한 임차인의 대항력 유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집이 비어있다는 것은 여러 정황들로 판단이 가능한데 대표적으로 현관문 앞붙어 있는 공급 중단 안내문, 쌓인 우편물 등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집이 경매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우편물들을 받게 됩니다. 그 중에는 직접 수령을 해야만 하는 등기 우편물도 있는데 사람이 없다면 우편물을 받으러 오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을 수밖에요. 또 발신자가 법원으로 되어 있는 여러 우편물들이 쌓여 있게 됩니다. 사람이 살면서도 우편물을 방치해두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집이 비어있다는 확실한 증거라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집에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다방면으로 추가 조사를 해보길 바랍니다. 실전 경매, 현장에 답이 있다. 임장을 다녀온 후에는 임장 보고서를 작성해 둡니다. 임장 지역이 늘어나고 정보가 늘어나면 어느 물건에 대한 내용인지 헷갈리고 또 금방 잊어버리게 됩니다. 임장을 했는데 입찰하지 않기로 결정을 하더라도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해당 지역에 대한 소중한 자료가 되고 추후 그 지역에 다른 경매 물건이 나왔을 때 훨씬 빠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이렇게 쌓인 임장 보고서는 자신만의 노하우이자 보물이 됩니다. 임장은 시간과 노동력이 투입되는 과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매로 쉽게 돈을 벌 수 있다거나 유행으로 생각하는 경우를 종종 보는데 실제로 경매의 전반적인 과정을 알고 임장을 경험해보면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경매는 자신이 품을 팔고 노력한 만큼 수확하게 되는 부동산 투자입니다. 임장을 통해 얻게 된 정보로 보다 정확한 시세를 파악할 수 있게 되고 서류상으로는 알지 못했던 리스크를 예상하고 대비할 수 있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매는 현장에 답이 있다고들 합니다. 시간이 많이 들고 쉽지 않은 과정이지만 이를 통해 수익률을 높이고 리스크를 방어할 수 있으니 임장을 열심히 다녀야 합니다. 법원 현장에서 나보다 높은 가격의 낙찰을 받아가는 사람들을 보며 내가 못 본 무엇인가를 발견한 사람인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꽤 복잡한 권리관계가 있는 물건임에도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는 물건들을 볼 때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것을 공부하고 노력하고 있는지 느껴집니다. 그래서 임장은 항상 겸손을 알려주는 과정이라 생각됩니다. 내가 다 알고 있다고 자만하다 가도 현장을 나가보면 겸손해지고 더 노력해야겠다는 다짐이 생기거든요. 처음엔 두려움에 열기 어려웠던 부동산 출입문도 한두 번이 어렵지 계속 시도를 해보면 나중엔 커피 마시고 싶으면
열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곳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무엇부터 봐야 할지 막막하더라도 나중에는 주요 사항들이 한눈에 들어오는 때가 올 것입니다. 결국 자신만의 요령을 터득하게 될 것이니 횟수를 늘려 나가 보세요. 사랑하는 사람과 데이트로 임장을 하고 가족과 주말 나들이를 가면서 근처의 경매 물건지에 방문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생활 속 임장으로 경험과 노하우를 늘려나가는 방법도 추천합니다.